자, 오늘 아침부터 아찔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선 경산에 있는 기름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죠? 네, 오늘 오전 7시 47분경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의 5개 유류 저장 탱크에서 저렇게 큰 불이 난 건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송유관공사 측에서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뒤에 이제 유류 탱크 내부에 있는 자체 진화 장비를 작동을 하고 바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인력 104명과 그리고 펌프차 8대, 진화 헬기 1대까지 동원을 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도 3시간 만인 오전 10시 37분경 진화가 끝났고요. 다행히도 또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이 자칫하면 좀 큰 불로 더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진화가 된 거는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자체 진화 장비를 작동을 하면서 초기 큰 불이 좀 잡혔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류 탱크다 보니까 사실은 추가적인 화재 발생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이 기름 250만 리터 가운데 150만 리터를 다른 외부 저장소에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영상만 봐도 상당히 큰 화재인데 이게 보면은요, 주변에 저거랑 비슷한 기름 탱크도 상당히 또 많았다 그래요. 게다가 인근에 또 민가까지 있었다고 해서 이게 자칫 더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대체 그런 폭발이 왜 일어난 거죠? 네, 보신 그 기름 탱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기름이 들어오게 되면 샘플 채취라는 그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샘플 채취를 하려면 작업자가 그 탱크에 직접 가야 되는데 이 탱크 안에 진입하려는 순간 화재가 난 것으로, 그래서 그때 정전기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당시 작업자가 정전기 작업 방지 패드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정전기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자, 경남 양산에서도 큰 불로 이어질 뻔한 또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번에 또 왜 불이 난 거죠? 네, 이거는 오늘 오전 8시 37분경인데요. 양산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근데 풍력발전기는요, 이 높이가 70m고요. 날개 길이가 37.5m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이 시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해가 다른 데로 떨어지거나 하거나 그러면 큰 불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풍력발전기가 위치한 곳이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해당 장소에 굉장히 강한 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자칫하면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헬기 7대까지 동원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화재를 진압 작업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큰 불은 2시간 만에 잡혔고요. 이 3시간 만에는 완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없지만 화재 원인이 뭔지 정말 제대로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다가 이게 산불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도 벌어졌던 거잖아요. 특히 생각을 해보면은 풍력 발전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재생에너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화면 보시잖아요. 저게 지난 2일 날 있었던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맞아요. 저 수십 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부러지면서 사실 그때 저 타워 일부하고 날개 일부가 저 떨어졌잖아요. 이걸 찍은 차가 바로 그 앞에서 멈췄던 블랙박스에서 찍은 영상인데, 만일 저게 주행을 했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냐? 사실 저게 이제 풍력 발전이 보급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20년 이상 지났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풍 같은 데서는 좀 취약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이제 이른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속도감 있게 이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감시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45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인력 가지고는 사실 태부족이고, 이런 지금 내구 연한이 오래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조직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과 제도가 미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과연 그럼 영덕에서만 있을 것이냐, 이런 많은 우려가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 당국이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방향이 좋아도 제도라든가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고요. 앞으로 노후시설의 안전점검은 필수적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어진 아찔한 사고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꼼꼼히 따져서 예방책을 잘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